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슬슬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가 있죠. 증선이가 개최가 되고요. 또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절차대로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증선이 같은 경우는 여러 변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정리하는 자리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선 최근 LB 주가가 좋은 흐름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무증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증선이가 개최가 되지 않아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높았는데요. 이번 주 10일에 증선이가 개최가 되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분위기는 그렇죠. 전 FDA 부국장도 그렇고 전 FDA 심사관 역시 회사 측과 동일한 주장으로 허위 공시가 아니다라면서 증선위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런데 우리 기대와 달리 증선위는 법리적인 사실들을 확인 검토하고 구체적인 것을 검찰로 넘기면 자기들의 책임 소지가 없어서 깔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선위가 검찰에 통보한다면 물론 이제 쟁점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또 회사도 이제 안건이 올라갔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죠. 여지껏은 안건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걸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건 또 만약에 증선위에서 검찰로 넘겼다면, 그러니까 증선위 입장은 어찌되었건 자기들은 검찰로 넘긴다면 그냥 깔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법리적인 다툼은 검찰에서 다퉈라. 난 책임을 잘 못 지겠다. 너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사실 증선위 입장에서는 깔끔하고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검찰로 넘어가서 뭐 거래 정지가 되네, 뭐 또 상폐가 되네 하면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리 결론을 드리자면요. 좀 전에 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거래 정지의 상장 폐지,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렇게 되긴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33조 상장 폐지 기준의 적용,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을 보시면요. 회계 처리 위반으로 인해 검찰 통보를 받거나 기존의 관리 종목 또는 투자주의 한기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거래 정지를 당하게 되는데 LB는 그런 사유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회계심사국이 분식회계나 배임 등의 사유로 조사한 후 검찰에 고발할 경우도 이런 조치가 내려지는데 LB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 정지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요, 이렇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라는 점에서 아마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마무리될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 2.16 사태의 근원인 금융당국의 혐의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혐의는 자의적 해석과 허위 공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자의적 해석이라는 거 그리고 허위 공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를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공정 거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자의적 해석과 허위 공시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보세라님의 미국 내 3상 시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허위 공시했다. 첫 번째 자의적 해석, 두 번째 허위 공시한 혐의에 대해서 현재 금융당국의 조사와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너네 프리 NDA에서 명백히 실패라고 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했네. 그래서 성공이라고 얘기했네 라는 거에 대한 논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자의적 해석, 회사 해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제기한 실패라는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건 6.27 사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OS 지표를 말하는 건데요. 리보세라닙을 투여한 환자는 평균 5.78 그리고 플라시보 같은 경우는 5.13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FDA가 fail은 임상 실패가 아니라 유의미한 통계를 얻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긴다. 임상학적 유의미성은 달성했으나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과연 이게 실패인가? 물론 1차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미성 확보에 실패했지만 2차 지표인 PF에서 타 경쟁 약물 대비 효능이 뛰어났다. 그리고 회사 측은 NDA를 위한 FDA와의 프리 NDA 미팅을 10월 중순경에 진행하고 리보세라닙 3상과 관련한 전체 데이터는 9월 말에 개최되는 에스모에서 공개된다고 밝혔다. 데이터를 사전 공개하지 않는다는 에스모와의 개런티 조항 때문이었다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냐면요. 눈에 맨 처음에는 6.27 때는 실패라고 얘기하더니 9월 때는 성공이라고 얘기했네. 근데 왜 갑자기 성공을 9월에 발표했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회사는 에스모와
개란티 제왕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는 임상학적으로는 유의미성은 달성은 했으나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실패를 꼭 이 실패로 봐야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진 회장이 2.16 사태 이후에 곧장 해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시면요. 프리 NDA에서 실패라고 했다라는 거에 대한 해명인데요. 실패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성공한 것처럼 호도한 것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진양곤 회장은 세 가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1차로 서류 제출하고 2차로 대면 미팅을 진행한다. 프리 NDA에서요. 그래서 1차 유의성 지표에 도달하지 못해 NDA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서류 심사 때는 얘기했지만 2차 대면 미팅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보니 보완해서 다시 미팅을 하자고 했다. 만약 임상 실패라면 추가 자료를 요청해 보완하라는 지시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실패는 아니다라고 진 회장은 이렇게 설명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당국의 판단처럼 임상 3상 실패가 맞다면 이 같은 임상 3상 결과를 담은 에스모에서 베스트 논문에 선정된 것도 말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이미 중국에서 아이탄으로 잘 팔리고 있고 이만큼 매출도 얻어졌는데 과연 이게 실패냐. 게다가 리보세라닙은 작년 10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난 상태이다. 과연 이게 실패일까라고 진 회장은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도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프리 NDA에서 실패라고 명백히 표시를 했는데 너네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전 FDA 심사관 이장희 서울대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요. 금융당국이 임상 성패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허위 공시 근거로 삼은 FDA와 프리 NDA 회의록의 실패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수집한 임상 결과에 대한 입장이고 수정 보완한 자료 제출이나 추가 임상으로 극복될 수 있다. 그래서 NDA가 끝난 것은 아니다. O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도 FDA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PFS로 가속 승인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그 실패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혜영 전 FDA 부국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당국에서 얘기한 프리 NDA에서 실패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네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리 NDA 미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며 프리 NDA 미팅에서는 신약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프리 NDA 미팅 과정 중 서면 심사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좀 전에 진 회장도 마찬가지였죠. FDA 신약 허가가 어렵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프리 NDA 미팅은 허가 절차와는 무관하다. 하고 얘기를 했고 이장희 교수와 또 같은 얘기를 했어요. 임상 3상에서 OS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도 FDA와 논의를 통해서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가속 승인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자의적 해석과 허위 공시, 자의적 해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패냐라는 거에 대해서 회사도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이게 실패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보기 힘들다라고 전문가 그리고 회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거는 금융당국이 NDA 절차를 잘 몰랐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의적 해석과 허위 공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공시는 수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임상은 공시 대상이 아니고요. 두 번째 자회사건 역시 공시 대상이 아니고요. 세 번째 공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허위 공시가 성립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일단 허위 공시는 자조국이 심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공시심사국 담당인데 자조국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허위 공시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금융당국은 어떤 논리를 피냐면 실패한 임상을 보도자료로 홍보했다면 보도자료로 공시가 아님을 악용하는 기업도 있다. 보도자료에 담은 것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 보도자료는 공시가 아님을 악용하는 기업도 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은 것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 그 당위성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보도자료를 공시에 준해 평가하는 규정이 만들어진 거는 작년 9월이에요. 그래서 금융당국 의심하는 19년 재작년 에스모와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금융당국이 얘기한 보도자료인데 글쎄요. 보도자료를 내가 만든 걸 낸 게 아니라 베스트 오브 에스모가 된 거를 홍보를 한 건데 과연 이게 범죄에 성립하는 건지 그래서 허위 공시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일단 허위 공시가 성립이 안 되니까 금융당국은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부양하기 위해서 사실상 실패한 임상을, 좀 전에도 우리가 전문가 의견이랑 회사 의견이랑 들어봤지만 요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금융당국은 계속 실패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패한 임상을 성공했다고 홍보했다면 이건 이제 허위 공시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다. 불공정 거래 중에서도 사기적 부당 거래에 해당한다라고 밝혀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큰 섹션으로 알아보셔야 될 게 불공정 거래인데요. 불공정 거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시세 조정, 두 번째 내부자 정보 이용, 요 두 개는 이제 주가 조작이고요. 세 번째 사기적 부정 거래는 위계에 해당되는데요. 잠깐만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원래는 최초에 허위 공시 혐의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불공정 거래는 좀 전에 보신 요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LB는 요 사기적 부정 거래 위계에 해당됩니다. 근데 위계라는 것도 제가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럴싸한 계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계책, 페이크, 사기 등에 해당하는 건데 금융당국은 눈에는 위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위계에 대해서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법률 전문가들은 위계가 성립되려면 실패를 숨기고 있다가 성공이라고 발표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LB의 경우는 실패를 먼저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 성공으로 얘기한 경우라 위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어 보인다라고, 법리적으로 위계가 좀 성립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당국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은 LB가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누군가는 이익을 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금융당국이 의심하고 있는 거는 반대 매매를 유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9월 달에 에스모에서 성공 발표 있은 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꼭대기에서 판 것도 주가 조작이지만 만약에 반대 매매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면 이 역시도 누군가 부당 이익이 있을 거란 얘기인데, 그래서 반대 매매 당하지 않으려고 주가를 부양을 시켰다라는 혐의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9년 9월달 진해장과 배우자의 보유 주식 수는 약 460만 주로 그 당시 주가는 약 4만 5천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약 2,200억 원 정도 규모인데 그 당시 진해장이 주담대 금액은 약 280억 원이었기 때문에 담보 비율이 763%가 나오죠.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오려면 담보 비율이 약 150% 밑으로 140%까지 떨어지는 게 통상적인 건데 이미 담보 비율이 763%인데 이게 반대 매매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가를 상승을 시켜서 그 누군가는 이익을 봤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 안 당하기 위해서 진해장이 이익을 봤다라는 것은 입증하기, 이 자료를 보시면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감원 주장이 맞으려면 당시 주가가 4만 원대가 아닌 만 원대 이하 7,000원대 밑으로 내려가야지 반대 매매를 유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보신 바와 같이 성립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융당국에서 의심하고 있는 너네 임상 실패했는데 프리-ND에서 실패라고 얘기했는데 너네 이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회사 해명도 한번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허위 공시권에 대해서도 일단 좀 성립되기가 힘들고 그리고 보도 자료를 공시에 준하는 규정 역시 지금 소급 적용하는 거고, 또 이미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서 상을 받은 것을 내가 보도 자료를 낸 것도 아닌데 과연 이게 성립이 될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로 의심을 한 거고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위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반대 매매 유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태까지 살펴봤는데 약간 다들 법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선이 결과 상관없이 거래 정지는 일단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10일날 증선이가 열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증선이 관례상 자주심에서 올라온 제재 안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검찰에 넘기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원래는 지배적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특히 FDA 심사관도 그랬고 FDA 전 부국장 출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금융당국이 NDA 절차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긴 한데 자존심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증선이가 과연 무혐의 처분을 내리겠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얘네도 책임을 지기 싫고 논란에 휩싸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검찰에 넘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뭐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허위 공시가 아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라는 점에서 이게 확정되더라도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는요. 최악의 경우는 검찰로 넘어가서 더 거기서도 무혐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혐의를 받더라도 그냥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마무리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선이가 검찰에 고발을 하더라도 불공정 거래 혐의로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지 거래정지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루머로, 완전한 루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증선이에서 무혐의로 나왔으면 좋겠으나 어찌되었건 일반적으로는 검찰에 넘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잘 살펴봤지만 사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혐의를 가진 이유도 사실 NDA가 좀 많이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혐의를 가진 게 맞고요. 이 혐의를 벗어나려면 일단 LB가 바로 앞에 있는 문을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NDA 절차가 들어가야 되겠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증선이 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아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내용은 제가 뉴스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한 거예요. 근데 뉴스를 보시면 최고의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죠. FDA 전 심사관도 있었고 전 FDA 부국장도 있었고 법률 전문가들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한 건데, 제가 따로 법학 관계자 또는 의학, 약학 전문가의 자문을 따로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100% 뉴스 내용을 그대로 참고를 한 거라는 거, 이 점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